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파동의 성질은 말할 것도 없이 interference. 입자와 파동의 다른 점은 입자는 한 지점에 그 물체가 위치하고 파동은 공간에 다 퍼져 있죠. 그리고 그 입자들이 그러니까 many particle 시스템이고 파티클은 그냥 파티클, 싱글 파티클 시스템. 싱글 파티클 프로블럼 두 개의 입자가 충돌한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이상 그게 통과를 할 수 없고 스캐터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당구공을 칠 때나 뭐 운동선수가 배구 선수가 배구공을 칠 때나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칠 때나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파동의 경우는 그게 입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령과 같이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투명인간과 같이 통과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파동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입장에서 이렇게 파동이란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 각 입자의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으로부터 디스플레이스먼트들의 썸이 되는데 이쪽 파동과 반대쪽에서 오는 파동 이것이 쫙 모여서 한 지점에서 충돌할 경우에 빨간 파동이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스먼트와 파란 파동이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같은 방향이 되면 additive,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만들고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이 되면 displacement가 additive 하니까 cancellation이 일어나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displacement 두 개의 어, 두 파동에 들어가 있는 displacement의 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interference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잘 들여다본 것은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파동 방정식은 어떤 파동 함수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여지지만 모노크로매틱하게 한 개의 쉐입을 유지하는 아주 단순한 가장 단순한 파동은 언제나 x-vt의 함수가 되어서 쉐입이 유지되면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이러한 파동 함수는 파동 방정식 시간의 미분을 두 번 한 거에다가 속도를 제곱을 나눠주고 공간 미분을 두 번 한 거를 빼주면 항상 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 결국에 이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나 코사인과 같은 시너소이드 펑션의 kx-오메가 t의 쉐입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파동 두 가지의 경우를 따질 텐데 일반적인 이렇게 implicit 폼을 갖고 있는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파동의 충돌 문제를 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의 대부분 결국에는 시누소이드 펑션으로 expand 할 수 있기 때문에 Fourier expansion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동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떠한 resultant wave를 내느냐 그게 constructive한가 아까 같은 방향이면 합쳐진다 그러고 반대 방향이면 cancel 된다 그럴까 캔슬된 그 destructive interference를 만들든지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만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을 특별히 sinusoidal wave,
사인 함수 계통을 이용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coherent wave. coherent wave란 우리가 공간상에서의 피리어드를 람다, wavelength라고 했고 시간상에서의 피리어드를 period t라고 했는데 그 t를 알면 period를 알면 그거 inverse, reciprocal해서 2파이를 곱하면 이게 angular frequency 이런 거를 알게 된다 그랬죠. 자, 이 람다를 알면 또 2파이 오버 람다를 이제 wave number 그리고 방향까지 하면 wave vector 이렇게 해서 k와 오메가를 알게 되면 심지어 속도도 오메가 나누기 k 이렇게 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wavelength 그리고 period 이게 다 똑같은 것들을 우리는 coherent wave라고 해요. coherent wave가 있을 때는 다루기가 sinusoidal 펑션인데 정확하게 람다와 t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기껏해야 phase difference를 갖고 있다. phase difference를 갖고 있다. 이때 합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로 돌아가서 코사인 두 개를 하는데 또 같은데 파이 하나만 다르네요. 그러면 A하고 A 플러스 B의 형태로 돼 있네. 이것은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B 그리고 이것은 A 더하기 2분의 B 2분의 B 빼기 B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해서 이거 빼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공식이 필요하지.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될 것이고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될 테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배의 코사인 자 알파는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이고 베타는 2분의 파이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인데 요게 2배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리고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kx 마이너스 여기에 요거까지 집어넣어야지. 요게 알파지.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서 결국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2분의 파이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방식으로 사인 파와 사인 파 똑같은 게 더해질 때 같은 방식으로 이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똑같이 나오고 익스포넨셜로 하더라도 2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는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함수의 가운데 중간값 코사인 요건 사인 요거하고 중간값 2분의 파이 더한 거 이렇게 나와. 여기도 얘하고의 중간 평균값 해주고 그러니까 바로 요 팩터가 지금 인터피런스의 핵심적인 부분. 약간의 페이즈 시프트가 반 중간값으로 페이즈 시프트가 있고 이건 시누소이달한 형태고 원래 함수 형태하고 똑같아요. 2분의 5만큼만 시프트가 일어나고 하지만 오버럴리 전체 앰플리튜드가 들락날락하죠. 2분의 5라고 하는 코사인 2분의 5라고 하는 형태로 곱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클 때는 2, 작을 때는 마이너스 2.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앰플리튜드의
그 부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이즈가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앰플리튜드가 차이 난다 그러지.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건데 뒤집어 놓은 거가 앰플리튜드 그 진동하는 폭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것이 이 앰플리튜드를 똑같이 됐을 때 인페이즈가 됐을 땐 더블이 돼버리고 이게 코사인이 코사인이 0이 되는 2분의 파이 이럴 때 0이 되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될 때 이럴 때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이 전체 계수 때문에 resultant wave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인터피어런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래 시너소이달 스트럭처의 페이즈 시프트가 되는 것은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구별할 수가 없고 사이즈가 바뀌는 것이 이 두 개의 페이즈 차이의 반 0과 파인데 파이와 0의 차이의 요 두 개 차이의 반 페이즈 디퍼런스의 반의 코사인이 언제나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익스포넨셜이건 항상 오버롤 팩터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바로 인터피어런스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팩터입니다. 자,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어요. A는 X축으로부터 알파만큼 돌았고 그리고 B는 A로부터 파이만큼 더 돌았어요. 파이만큼 더 돌았어요. 그 두 개의 그 벡터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앰플리튜드가 원래 같은 두 개의 사인, 두 개의 코사인, 두 개의 익스포넨셜 이걸 더했는데 이게 벡터가 그 사이즈가 같은 걸 두 개를 더하면 그거의 두 개의 합은 결국에 이 마름모의 대각선이 된다. 그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려고 하면 요거의 그 상대편 대각선을 다 그리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를 보면 여기 전체가 파이니까 반반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리고 요 길이를 보면 요 길이는 A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한 것이죠. 그런데 마름모의 대각선은 이거의 두 배지. 왜냐면 이게 합동이잖아. congruent. 그렇게 되니까 이거의 길이의 두 배. 너무 뻔한 거네. 이건 중학생도 아는 거네. 그래서 두 배의 원래 앰플리튜드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게 기하학적인 게 이제 이 차원의 2디멘셔널 케이스니까 2디멘셔널 유클리디안 공간은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똑같이 구현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컴플렉스 넘버로 하면 e to the i 알파로 될 거고 여기는 e to the i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놈은 아규먼트가 중간으로 될 거고 알파에다가 2분의 파이만 더한 거고. 그 크기는 지금 얘기한 거 기하학적으로 얻어낸 그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 그럼 2배의 앰플리튜드의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이 파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파이가 0이 되면 더블이 되겠지. 2배. 그리고 이 파이가 파이가 되면 반대 방향이 되니까 캔슬이 되고 더 늘어나면 또 더블이 되고 캔슬 돼요. 더블 캔슬, 더블 캔슬. 그래서 이쪽으로 패러렐 한 것을 fully constructive interference라고 하고 이 두 개가 또 그 보라색하고 파란색이 여기 이제 오버랩이 돼서 똑같이 보입니다. 더블이 돼서 레드가 resultant wave가 되는데 레드는 더블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 fully destructive인 경우에는 이때는
다음과 같은 phase difference가 나올 때 반대쪽으로 돼서 exact cancellation이 나와서 빨간색 resultant wave가 제로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ference의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 정확한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파동의 인터ference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2학기 때는 광학적인 면에서 light wave가 interference 일으켜서 diffraction, 뭐 pattern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하고 또 electromagnetic wave도 또 interference를 일으켜요. 자, 그 부분을 공부한 데까지 계속 유령과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영원히 괴로운 거예요. 스탠딩 웨이브. 스탠딩 웨이브란 웨이브, 웨이브와 웨이브가 헤드온 콜리전 할 때 스탠딩 웨이브가 생겨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헤드온 콜리전을 한다는 것은 속도가 저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아이덴티컬 웨이브를 생각해 보자. 앰플리튜드가 같고 그리고 웨이브렌스가 같고 피리어드 또는 프리퀀시가 같고 페이즈 시프트 약간 있고 이거 두 개를 더해 보자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방법은 여기 오메가 t를 빼고 여기는 오메가 t를 더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파이가 있고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k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괄호 묶고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kx 플러스 2분의 파이 더하기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합치면 파이가 되고 요건 파이가 캔슬 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코사인의 포뮬라를 써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제 이걸 또 더하고 그러면 그 뒤에 코스 싱싱에서 사인의 부호가 바뀌니까 캔슬되고 코사인 벡터가 두 배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의 코사인 곱하기 요거의 코사인이 두 배 한 게 답이 될 거예요. 그 두 배 요거 여기 가져왔지. 그리고 요거 여기 가져왔지. 그렇게 해서 코사인끼리 더하면 코사인이 k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가져가고 그리고 인터피런스 팩터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갖고 오죠. 자, 이렇게 되니까 파동이 f-vt일 때 v로 움직이죠. 근데 이게 함수가 x-vt의 쉐입이 아니라 f of x, f1 of x, f2 of t 시간하고 공간하고 디커플이 돼. 디커플 달라붙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어.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시간은 이렇게만 가고 공간은 공간대로 공간의 분포가 있으면 그 공간의 분포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얘가 이 자리에서 이 모양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사이즈만 시간에 따라서 사이즈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여기에 갇혀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서 있다. 서 있는 파동. 이렇게 이동하는 파동이 아니라 걸어가질 않고 뛰어가지도 않고 서 있어. 가만히 앉아서 앉았다 일어났다만 계속 반복해. 앉았다 일어나고 군인 훈련시키듯이 계속 요 안에만 갇혀 있어.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가. 그러니까 파동 두 개가 충돌하면 스탠딩 웨이브가 생긴다. 단 아이덴티컬 파티클, 앰플리튜드가 같고 프리퀀시도 같고 웨이브랭스도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항상 파동이 정지해 있다. 자, 그 사실을 이용하면 또 다시 지금 코사인으로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사인으로 해도 똑같고 익스포넨셜로 해도 똑같이 나온다.
아까 처음에는 일일이 다 해봤었는데 이제는 안 해봐도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때 어, 이 공간의 분포로 딱 봤을 때 이 코사인이 0이 되는 지점이 있고 맥시멈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0이 되는 이 resultant wave가 여기는 사인이 0이 되는 거겠지. resultant wave가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는 지점은 영원히 0이야. 왜냐면 스탠딩 웨이브니까 0에다가 시간 디펜던스를 곱해봤자 항상 0일 거야. 그래서 항상 파동이 0인 지점이 존재. 그걸 노드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그거의 데리버티브, 스페이셜 데리버티브가 공간 좌표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그 지점이 맥시멈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을 엔타이 노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노드와 엔타이 노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노드와 엔타이 노드를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뒤집어진 파동이 충돌을 해요. 뒤집어진 파동이 충돌을 하게 되면 요 지점은 요 지점이 이제 다가올 때 이거 두 개가 원래 이런 함수하고 이런 함수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를 뒤집어 놓은 거지. 그럼 여기 있는데 이게 f of x 마이너스 vt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f of x 플러스 vt 해서 이게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전체가 0이 될 때, 이게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 지점이 원점을 다가갈 때가 있겠죠. 그 거기에서는 딱 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캔슬이 되는 거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V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V로 간다. 그래서 이제 아웃 오브 페이스고 이거를 그 리절턴트 스탠딩 웨이브를 딱 그려보니까 여기 레드를 그리라고 했는데 레드가 아니네. 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요쪽하고 요쪽 오버랩이 돼가지고 색깔이 안 보이게 이중으로 그려서 레드가 안 보여. 그 리절턴트 웨이브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그 레드 웨이브로 보였죠. 이제. 자,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할 때 완전히 없어진다는 알 수 있다. 여기 보면 저거 두 개를 충돌시키면 항상 이 자리에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요. 멀리 있을 때에도 가까이 올 때도 완전히 센터에 맞았을 때에도 이 지점은 항상 없어져. 그게 서로 충돌할 때 out of phase인 것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걸 out of phase라고 한다. 이 똑같이 있는 건 in phase라고 하고 out of phase가 head-on collision을 하면 그 중심과 중심의 중심점 아이덴티컬한데 그 odd function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점에서 항상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노드가 된다. 이번에는 in phase인 거. 이 두 개가 even function일 때 그럴 때에는 이게 여기서 없어지지 않고 둘이 만나면 더블 힐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까이 오면서 높이가 올라가다가 원래 각각의 웨이브의 두 배로 합쳐지게 돼요. 자, 이 현상을 이 반을 가리고 왼쪽만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파동이 어떤 끝에 도달해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오픈 엔드라고 해요. 오픈 엔드고 여기는 closed end라고 이 앞에 있는 건 closed end라고 하는데 closed end
오픈 엔드하고 클로즈 엔드에서 파동이 이 오른쪽은 보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고 왼쪽만 보더라고 하면 파동이 왔다가 되돌아갈 때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으면 뒤집어져서 간다. 아, 얘가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여기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사가 돼가지고 아래로 탕 튀어서 아웃 오브 페이즈인 반사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오픈 엔드에서는 그냥 아무도 건드리질 않으니까 그게 쫙 늘어났다가 두 배가 돼 원래 앰플리튜드보다 두 배가 돼 버리고 그리고 내려가요. 두 배가 되는 이유는 반사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들어 올리려면 오른쪽에도 매스가 있어줘야지 여기밖에 안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갈 미디엄이 없으니까 같은 에너지로 반의 질량을 들어 올리니까 이 높이가 두 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 엔드에서는 앰플리튜드가 더블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 태극기가 이렇게 휘날린다 그러면 이렇게 사인으로 싹 휘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펄럭 펄럭 하면서 마지막에 이 앰플리튜드가 더블이 되는 걸 눈으로 봤을 텐데 그거를 잘 못, 이 물리를 하면 다 까먹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촥촥 펼쳐지면서 깃발이 웬만하면 꼬이지 않고 항상 잘 펄럭이는 이유가 바로 오픈엔드의 반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레저넌스는 이미 우리가 아슬레이션에서 배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이 바이브레이팅 스트링의 velocity가 스퀘어 루트 타우 오버 로 이렇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자, 그리고 이 펀더멘탈 모드가 있으면 하모닉스가 생기는데 로이스트 프리퀀시에서는 그 인테그랄 멀티플로 늘어나게 돼서 그걸 하모닉스라고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죠?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을 보고 따라서 계산해 보는 거니까 이게 여기 원래 사인이 있는데 이게 작을 때에는 이것을 그냥 사인을 풀어 헤쳐가지고 곱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인 대신에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커지면 이 사인을 풀어 헤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인 x가 x라는 대충 이렇게 된다는 게 x가 매우 작을 때 2분의 파이보다 훨씬 작을 때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2분의 파이에 도달하게 되죠. n이 커지면 이게 r이 n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되게 커져 버리게 된다. 그렇게 될 때는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이 통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어디엔가 이거 최고의 프리퀀시 가장 커질 수 있는 프리퀀시가 무한대까지 가지 않고 컷오프 프리퀀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하모닉스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얘네들이 로이스트 라인 프리퀀시들에서 첫 번째 펀더멘털 모드가 있으면 그거의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익스펜드가 된다라고 했고 요게 이제 아이겐 펑션의 쉐입이죠. 요게 이제 X 스페이스에서 그렇고 프리퀀시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파워로 나니까 뭐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익스펜드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프리 익스펜션이 되고 이미의 스트링 바이브레이션 모드는 이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들은 힐버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아이겐 펑션 컨티뉴엄 리밋에서 아이겐 펑션 디스크리트 레벨에서 n이 파이나이트 할 때는 그럴 때는 풀리 익스펜션의 형태로 힐버트 스페이스가 리프로듀스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파동의 전달 속도는 스퀘어 루트 타우 여기 텐션 나누기 리니어 마스 데ን시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바이브레이팅 스프링의 경우에 트랜스버스 웨이브인데 이 트랜스버스 웨이브를 뒤틀어서 런지튜디널 웨이브에 적용할 수 있어요. 90도로 돌리면 사실 스프링이 원래 파동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떤 파이프 안에 넣어서
그 트랜스버스 모션을 억제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 스프링이 줄었다 늘었다 해가지고 요 구슬들이 분포가 덴스해졌다가 이렇게 멀어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게 공기의 진동인데 공기의 진동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현상에서는 우리가 그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서 그 longitudinal 웨이브가 된다. longitudinal 웨이브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지난 2시간 전에 그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를 공부했죠.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공부할 때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유도했죠.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incompressible fluid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incompressible fluid는 compression stress를 받았을 때 스트레인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디어랑 플루이드고 실제 기체나 뭐 액체나 고체나 걔네는 compression 스트레스를 받으면 non-vanishing strain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유한한 속도로 그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미디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여전히 쓰는데 그 봅시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이게 거의 무시할 만하다. 덴시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본 시간에 따라 덴시티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이게 incompressible in case인데도 여기를 보면 V 약간의 바뀐 게 있는데 그 베르누이 공식을 그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incompressible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J d 시그마 마이너스 dt 분의 dm 이거를 이제 divergence J 볼륨으로 바꿨죠. 다이버전스 티어럼으로. 이때 그 J는 로 V density 곱하기 velocity가 되는데 그 incompressible 때는 로가 항상 constant였어요. 어느 지점에서나 density가 바뀌지 않았어요. 눌리지 않으니까 그 넘버 덴시티가 아주 유니폼하게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 사운드 웨이브가 전달이 되려면 공기가 눌려서 압력을 받다가 여기에 덴스해졌다가 여기는 루스하고 덴스 루스 이게 반복되게 돼서 소리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컴프레시블로 문제를 풀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그 컨티뉴이티 이제까지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로는 그냥 고려를 안 해서 컨스탄트니까 다 나눠버리면 그래서 이 J.DA 여기에서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매스도 안 바뀌고 그래서 이게 그 덴시티가 안 바뀌어서 이거 다 없어져 버리고 요걸 갖고 그 J.D 시그마 하는데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뭐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볼륨이 같아서 아 볼륨이 유지된다라는 말로 인컴프레시브로 볼륨이 유지된다라는 걸 바꿔가지고 이 V.A 로 V.A인데 로는 똑같고 여기도 로 V.A 요 지점에 V2, V2A2, A, V1, A1 이렇게 해서 이거의 프로덕트가 똑같다. 그래야지만 서피스 인테그랄이 이 노멀 벡터가 반대 방향이니까 캔슬돼서 정확하게 VA가 컨스탄트다라는 요걸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어, 로가 컨스탄트가 아니니까. 로가 컨스탄트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는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를 픽스를 해놓고 들여다보자고요. 그럼 여기에 막 덴스했다가 로스했다가 덴스했다가 로스했다 이런 식으로 공간상의 어떤 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소리가 안정적으로 스탠딩 웨이브를 만들고 스테디 스테이트가 된다면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면 타임 디펜던스를 무시하고 공간에서만 어디에 이렇게 그 레저넌스가 일어나면 여기에서 소리가 커지고 여기 끝에서 작아진다든지 뭐 그런 그 공간상의 그 시간상에는 에버리지 아웃이 돼 버려서 시간상에 대한 미분은 없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레저넌스가 그렇게 일어나 가지고 스테디 스테이트가 돼서 타임 디펜던스가 없는 조건으로 이전에 incompressible일 때에는 로 자체가 constant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로 자체가 constant가 아니 공간상의 density의 분포가 피리어틱하게 분포되어 있어. 그래야지만 소리가 전달이 될까?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가 안정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우 하고 레저넌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타임 데리버티브가 없어진다. 시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다이버전스 제의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또 크로스 섹션을 똑같이 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크로스 섹션이 같다면 캔슬 돼 버려 가지고 다이버전스 제의 볼륨 인터가 하는데 여기에서 딱 보면 이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x라는 축을 잡고 커런트가 공간에서 조금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들여다봤을 때 커런트가 로 곱하기 j이기 때문에 로 곱하기 v이기 때문에 요게 컨스탄트가 된다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 다이버전스 j 요 문제에서 요걸로 바꿔놓으면 그때는 로를 캔슬 시켰는데 여기서 로를 캔슬 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로 곱하기 v가 컨스탄트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하면 로 곱하기 v가 컨스탄트 로 v가 컨스탄트 이게 컨스탄트이니까 이거의 토탈 디퍼런셜은 0이다. 그러면 a 곱하기 b의 디퍼런셜은 dab 플러스 adb 이렇게 되니까 요게 나옵니다. 요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velocity의 rate 여기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그 스칼라 폼으로 1차원의 문제예요. 스칼라로 만들어 보면 VD로는 마이너스 로 DV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D로 나누기 로는 마이너스 V분의 DV 이렇게 될 거다.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도가 만들어지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위아래를 곱하면 거리가 되겠죠. 속도에 시간을 걸으면 거리 이렇게 요게 dx가 될 거고 그리고 크로스 섹션 에리어를 픽스 해버렸으니까 크로스 섹션 에리 곱하기 dx는 부피가 되겠죠. 부피가 바뀐 양 그리고 전체 부피 그 비율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부피는 작아지잖아요. 속도가 늘어나면 덴시티는 줄어들고 딴 데로 가버리니까 속도가 늘어나면 덴시티는 줄어들고 또 이 부피의 변화는 여기서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컴프레션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인이 네거티브 스트레인을 갖기 때문에 요게 이제 네거티브한 값을 갖게 되겠죠. 그 덴시티로 바꿔 그러니까 서로 그 부호가 다르다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피드업 사운드를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으로부터 스피드업 사운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피드업 사운드를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자, 이거는 F equals ma를 이용하는 건데요. 저, velocity, acceleration이라는 거 velocity time derivative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어떤 질량이 이만큼 d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는데 여기에 힘이 얼마나 주어지는가 양쪽에서 힘이 주어지겠지 이 안에 프레셔가 있으면서
프레셔가 x라는 지점에 프레셔가 있을 거고 px 플러스 dx 여기에 dx만큼의 윗대를 갖고 있고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가 a인 공간에 있는 공기를 생각하는데 양쪽에서 그 압력하고 그 이퀄리브리엄을 이루는 외력이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그 힘의 차이에 따라 이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이제 요 그림에 나오는데 힘이 이쪽 왼쪽에서 힘이 작용하고 오른쪽에서 힘이 작용할 텐데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질량은 rho dv 덴시티에다가 볼륨 곱한 거고 덴시티 볼륨은 크로스 섹션 에리어 곱하기 이 두께 dx가 되겠고 프레셔가 이쪽에 작용할 거고 거기 x라는 좌표 여기는 x 플러스 dx라는 좌표 이쪽에서 바라보면 또 이쪽에서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이 방향을 n 방향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는 n이 이쪽이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n이 되겠고 이쪽은 n이 이쪽이고 여기 마이너스 n이 되겠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튼 프레셔의 디퍼런스를 취해서 그러면 이게 여기는 오른쪽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봤을 때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거 오른쪽에서 작용하니까 이쪽에 이제 뺄 셈이 되면 그 마이너스 dp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이걸 마이너스 dp 곱하기 a가 이 조그만 그 공기에 주어진 힘이 된다. 마이너스 dp 마이너스 dpa n hat 이게 힘이 된다. 마이너스 dp a hat 이게 힘이고 여기가 질량이고 그렇게 해서 AA 캔슬 시켜버리고 프레셔를 X로 편미분한 X 이렇게 두께가 가면서 여기로 가면서 프레셔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다가 우리가 아까 구한 식이 있어요. 이거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튀어나온 거죠. 요 식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다이버전스 J가 0이라고 하는 것. 다이버전스 J가 왜 0인가? 스테디 스테이트라 덴시티 로우가 타임 디펜던스가 없어져 버려서 편미분이 없어진다. 요 식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은 여기에 벨러시티 우리가 이 벨러시티의 디퍼런스를 이런 식으로 프레셔의 디퍼런스하고 관계식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벨러시티를 요 관계, 덴시티의 관계식으로 바꿔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덴시티, 요게 벨러시티 밸런스를 나눈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요거 두 개를 연계를 시켜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DV가 없어져 버렸죠. DV 대신에 D로우가 나왔고 자 이걸 정리하면 V가 두 개가 나오니까 로우를 일쪽으로 보내버리고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레셔가 증가하면 눌리니까 당연히 덴시티가 증가하겠죠. 이건 서로 같은 방향. 프레셔가 증가하면 눌리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피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자, 이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 덴시티의 관계식을 부피의 관계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는데 요 로만 띄워놓고 보면 이게 벌크 모듈러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컴프레션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인이 얼마나 찌그러지는 얼마나 눌리는가에 대한 것이니까 그 비율이니까 이게 바로 벌크 모듈러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speed of sound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기압이 어떻게 주기성을 갖고 전달되는가 할 때 speed of sound는 결국 스퀘어 루트 벌크 모듈러스 나누기 로의 형태를 가져난다. 여기서 로는 부피에 대한 질량이죠. 그 트랜스버스 웨이브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텐션이 저걸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텐션 나누기 로 여기서는 리니어 매스 덴시티였는데 여기는 볼륨 매스 덴시티예요. 덴시티가 밑에 있기는 질량에 해당하는 것이 밑에 들어가는데 이 소리는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벌크 모듈러스가 대신에 들어가 텐션 대신에 그러니까 벌크 모듈러스가 텐션의 영향을 텐션과 동일한 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는 결국 프레셔를 증가시키면 볼륨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 네거티브 사인이라고 하는 게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감소돼 가지고 벌크 모듈러스가 파지티브 데피니트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벌크 모듈러스의 정의 그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의 비율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 꼭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부피가 원래는 이만큼의 두께 있었는데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시프트가 이만큼 이 델타 dx라고 하는 위스를 갖고 있는 조그만 부피의 공기가 얼마나 찌그러지는가 압력에 의해서 얼마나 찌그러지는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길면 길수록 찌그러지는 양이 많겠죠. 그래서 그 영향은 결국 그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longitudinal wave function 그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이렇게 쉬프트 되는 것이 웨이브 펑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트링 바이브레이션 할 때는 수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줬고 여기는 수평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에러를 얘기해 준 거니까 그래서 x의 편미분을 해줬고 이 벌크 모듈러스 디파인 할 때 스트레인에 해당하는 거 요게 이제 늘어난 길이 전체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할 때 계산을 하니까 요거 dx가 캔슬이 돼 버려서 결국 다음과 같이 웨이브 펑션 그 웨이브 펑션을 봤을 때 웨이브 펑션은 이 미디엄을 구성하는 부분 개개인의 입자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얼마나 쉬프트 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웨이브 펑션인데 프레셔를 계산할 때 보니까 이 프레셔는 결국 스트레인에 비례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웨이브 펑션이 아니라 웨이브 펑션의 스페이셜 데리버티브 공간 성분에 대한 미분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분에 비례하기 때문에 웨이브 펑션이 예를 들어 코사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스피드업 사운드를 이미 스퀘어 루트의 벌크 모듈러스 나누기 로가 된다라는 걸 알았고 웨이브 넘버, 프리퀀시 이런 것들 다 안다고 할 때 결국에 그 프레셔의 베리에이션은 웨이브 펑션 그 입자의 이퀄리브리엄으로부터의 런디튜널 디스플레이스먼트인 웨이브 펑션의 x 데리버티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코사인이었으면 사인으로 해서 페이스가 뒤집어진다. 페이스가 2분의 파이만큼 쉬프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그 스피드업 사운드 관계식을 이용하면 여기에 있는 그 웨이브 넘버를 스피드업 사운드로 환산시킬 수가 있어요. 웨이브 넘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벌크 모듈러스는 로 v 스퀘어 이렇게 되시니까 웨이브 넘버가 아니라 벌크 모듈러스를 로 v 스퀘어로 바꾸고 웨이브 넘버는 그대로고 앰플리튜드 있죠. 그리고 이제 사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v 이퀄 오메가 오버 k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v 로 v 스퀘어인데 v를 k분의 오메가라고 쓰고 k라고 하면 k 캔슬 되니까 로 오메가 v 앰플리튜드 사인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node of displacement, longitudinal wave에서 load of displacement하고 pressure wave하고 봤을 때 노드와 엔타이 노드 2분의 파이만큼 바뀐다는 것은 사인이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여기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보면 이게 2분의 파이만큼 페이즈가 차이가 나요. 사인과 코사인의 두 개가 2분의 파이만큼 페이즈가 차이가 나는데 이 웨이브 펑션과 프레셔의 웨이브 펑션 사운드 웨이브는 프레셔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니까 이 프레셔는 항상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 종합해서 이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다 잘 알잖아.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었지.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시그에 대해서 다 배웠고 이번에는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이쪽 이 사운드가 파이프 안에서 투 오픈 엔드에서 작용할 때는 이쪽에 이제 끝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맥시멈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노멀 모드를 이용해서 프리 익스펜션을 할 때 그 노멀 코디네이트 에타라고 하는 것에 이제까지는 사인으로만 써 있었죠. 두 개의 오픈 엔드가 됐을 때는 코사인의 형태로 되어서 그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요게 이제 그 프리 익스펜션의 그 베이시스가 되는 펀더멘탈 하모닉 그리고 그 하이어 하모닉스 스테이트들이 되겠어요. 원 오픈 엔드는 한쪽이 막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딱 여기가 노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엔타의 노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퀀타이제이션 컨디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다음은 BT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비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프리퀀시가 섞여 있을 때 그 중에 이게 매우 유사한 프리퀀시 두 개가 있다. 그 웨이브랭스나 프리퀀시나 벨로시티가 지금 컨스탄트로 킵이 되어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V 이퀄 오메가 오버 K 해가지고 V가 컨스탄트이면 K VK는 오메가에서 K하고 오메가는 서로 리니어한 관계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약간의 임의의 페이즈 시프트가 있고 이 K하고 오메가가 동시에 조금씩 다르다. K하고 K 플러스 델타 K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델타 오메가 당연히 델타 오메가는 V 델타 K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지. 잠깐 봅시다. 여기는 코사인을 했는데 익스포넨셜 여기 좀 고치고 와야 되겠네. 자, 코사인끼리 하면 사인끼리 하면 익스포넨셜끼리 하면 항상 에버리지 밸류가 이거 두 개의 평균값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게 항상 같은 함수의 형태로 나오고 나머지는 2배 코사인 차이의 2분의 1 2배 코사인 차이의 2분의 1로 해서 똑같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그 여기 뭐야 K1 마이너스 K2의 2분의 1 그리고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의 2분의 1 여기는 2분의 K1 플러스 K2 그리고 요거 2분의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 x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그 속도가 오메가 나누기 k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요게 kv는 오메가 이렇게 됐으니까 요걸 하면 2분의 1 k1 플러스 마이너스 k2 v는
2분의 1 오메가 1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요거의 속도하고 요거의 속도하고 똑같아. 다른 건 뭐냐?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웨이브랭스, 프리퀀시. 프리퀀시 하나만 봐도 되죠. 항상 비례하니까. 프리퀀시를 보면 오메가 1이고 오메가 2가 있는데 얘를 평균한 값과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에버리지가 2분의 1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라는 값이 있고 요 사이 값이 0이 여기 있다 그러면 평균이 이만큼이고 요거는 디퍼런스는 그거에 비해서 작겠죠 당연히. 그 오메가가 작아지면 자주 안 하는 거니까 이게 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오메가가 크면 이게 큰 거지. 그거의 평균값이. 요 안에 찌글거리는 게 들어가면서 웨이브의 모양이 인터피어런스를 해보면 다음 페이지 같이 나타난다. 이런 걸 이제 비트 소리가 우우우 그 요즘은 디지털로 돼 있어서 모든 게 너무 그 정보가 잘 그 전자기기가 채널을 맞추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다이얼로 돌렸어요. 돌리면 빛이 일어나. 그러니까 딱 그 레전스가 맞으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라디오 방송의 음이 제대로 나오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나면 소리가 커졌다가 느려졌다, 커졌다가 느려졌다. 그래서 그 뭐 전파가 잘 안 나오는 산골에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거 비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악기를 갖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피아노 연주자가 이제 A 사운드를 이렇게 딱 눌러줘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데 그 미리 다 맞춰 놓긴 했지만 모든 사람의 음이 다 맞아야지 조화로우니까 그걸 그 라 소리를 맞춰 가지고 440Hz짜리 그 음을 맞추는데 이 빛이 일어나. 그 빛이 일어나면 그 근처에서 노는 건데 그 빛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튜닝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조율을 할 때도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악 그 저기 K-팝 실험에서 우리는 그 소리가 없어지는 소멸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소멸하기 직전에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가 완전한 캐슬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아슬아슬한 제저 비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소리가 소멸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죠. 그때 이 공식을 잘 활용해서 실험을 하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 회색과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유사한 그 파동이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쉬프트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걸 합치면 얘네들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빨간색이 리절턴트 웨이브. 이런 현상을 빛이라고 하고 요렇게 하나의 허주머니가 생기는데 요것들을 엔빌로우이라고 해요. 이 편지 봉투 안에 편지가 여러 장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주기가 이만한 게 주기인데 소리를 듣기에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서 소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정도만 알지 그 소리의 세기 다시 말해 이거에 스퀘어한 것을 알지 페이즈를 이만큼 되는 요 위로 올라가는 구간과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을 사람 귀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귀로 듣는 비 프리퀀시는 원래 값보다 2배가 더 많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게 되죠. 도플러 이펙트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여기 공식들이 나오는데 이 핵심적인 것은 그 미디엄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미케니컬 웨이브에서는 미디엄이 있고 그 미디엄과 relative velocity에서 소스가 움직이고 그리고 소스가 움직이게 되면 그 운동 방향에 대해서 웨이브랭스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야 돼요. 그리고 디텍터가 바뀌게 되면 듣는 시간이 자기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그 relative velocity가 바뀌게 된다라는 그 점을 유의를 하면 이게 일반적인 식이 되는데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두 시간을 통해서 웨이브의 아주 다양한 네이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들은 후리의 익스펜션을 통해서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루는 웨이브 펑션을 어, 표현하는데 그 전개되는 항들을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에서의 속도는 그 전파 속도는 스퀘어 루트 타우 오버 로 타우는 텐션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프레셔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게 사운드 웨이브인데 사운드 웨이브에서는 이제 벌크 모듈러스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은 리니어 마스 덴시티고 벌크 모듈러스에서는 덴시티가 볼륨 마스 덴시티가 들어가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그 아이겐 벡터들이 오토고널하고 그 컨티뉴엄 리밋을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으면서 그 후리의 익스펜션이 후리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환되는데 그 이과 학생들은 이제 2학년 이상에서 그거의 다양한 응용을 배우는데 가장 펀더멘탈한 이유가 수학에서 온 것이 아니라 물리에서 왔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고 물리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